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게 몇몇 분들께서 생각보다 꽤 많이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알렉스 카프가 받는 연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왔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게 4월 달에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4월 달에 처음 나온 뉴스인데, 알렉스 카프가 올릴 수 있는 그 올 한 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가치가 그 밸류가 1 빌리언 달러가 넘어간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를 연봉으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연봉이라는 거는 이제 베이스 샐러리죠. 항상 내가 일을 잘 하든 못하든 그냥 지속적으로 받는 연봉이잖아요. 근데 알렉스 카프가 1 빌리언 달러를 연봉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알렉스 카프가 받을 수 있는 1 빌리언 달러는 알렉스 카프가 펠렌티어를 창업을 하고 그리고 17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받은 주식들에 대한 그 보상의 가치, 그 가치가 1 빌리언 달러인 거지 알렉스 카프가 매년 1 빌리언 달러를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랑 설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올 연말 12월 3일까지 꼭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 주식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12월 3일을 지나가면은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하늘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근데 17년 동안 일을 해온 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알렉스 카프가 이거를 엑서사이즈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1 빌리언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내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알렉스 카프 말고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린 CEO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1등이 알렉스 카프였고 2등이 도어대시 그리고 3등이 오픈도어의 CEO들이었습니다. 이제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400밀리언이 조금 넘는 수입을 올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도어 CEO 같은 경우는 370밀리언을 가져갈 수 있는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게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2배 이상 가량 주식이 좀 올랐죠. 좀 오른 상태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1 빌리언 달러인 거고 도어대시나 아니면은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주식이 2배, 3배 막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EO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치, 그 주식에 대한 가치가 400밀리언, 370밀리언에 멈춘 거지. 만약에 이들 역시 주식이 도어 대신 오픈도어의 주식이 2배, 3배 가량 올랐으면은 이분들도 역시 1 빌리언 달러 이상의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심한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CEO신데 프랭크 스트루맨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스노우플레이크에 2019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까지 지금 성공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성장을 시키고 계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환산해 봤을 때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를 대입을 시켜서 2023년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월스를 계산해 봤을 때는 이분은 5 빌리언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애뉴얼리 나눠보면은 2022년, 2023년에 1.3 빌리언이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매년 최소한 23년까지는 매년 1조 원이 넘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스 카프는 17년 동안 운영을 해서 받아온 주식 보상의 가치가 1 빌리언인 거고 이분은 2019년부터 예를 들어 2023년까지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5 빌리언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17년하고 1 빌리언 4년하고 5 빌리언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17년하고 1 빌리언 가져가는 게 좀 더 싸게 먹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식 보상에 대한 가치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걸 요목조목 다 따져보기에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17년 동안 일해온 17년 동안 회사에 헌신을 하면서 일을 해온 어떤 보상의 가치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연봉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연봉은 내가 회사에 뭐 일을 잘하나 못하나 픽스드 텀으로 받는 게 연봉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연봉으로, 알렉스 카프가 가져가는 1조가 연봉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1조 원 가져가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또 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 그래도 1빌리언은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서시면은 펠렌티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할 때 알렉스 카프가 가지고 있는 주식 구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구조를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알렉스 카프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제가 투자하는 그 피시스 안에 어떻게 방향성을 봤을 때 항상 포함이 되어 있던, 이게 계산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못 느끼고 지금은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펠렌티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매출 성장이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렉스 카프가 연봉의 개념으로 1조 원을 가져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